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거 다 말해주는 최 선생입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쓰다. 이 편견이 아니라 쓴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매뉴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연간 어마어마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스타벅스.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한 맛을 구현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로스팅을 강하게 하여 강배전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연한 맛의 브론드 로스트, 중간 맛의 미디엄 로스트, 진한 맛의 다크 로스트로 명칭하여 구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브론드 로스트나 미디엄 로스트나 다크 로스트나 그냥 제가 먹기에는 다 그냥 강한 강배전 같습니다. 강배전의 경우, 특히 브랜딩 되어지는 경우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로 마시기에 용이할 뿐 아니라 특히 카페라떼나 카푸치노처럼 바리에이션 커피를 만들기에도 좋습니다. 문제는 고유의 향미가 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핸드드립을 할 경우에 맛을 내는데 실패할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단일 품종의 원두뿐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1kg 이상의 대용량으로 되어 있는 원두를 구입했을 경우 맛이 없는 이유, 보관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로스팅의 카페의 경우 100g에서 200g 정도의 원두를 우리가 구매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최대 3에서 4주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의 로스팅 날짜를 보게 되면 일반 마트에 판매되는 경우는 로스팅 날짜가 아니라 유통기간을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유통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이니까 날짜 지켜져 있는 과거로 돌아보면 언제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타벅스의 싱글 오리진, 스타벅스 매장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단일 품종으로 콜롬비아라고 써 있죠. 이 적혀 있는 거 보면 미디엄 로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크 로스트보다는 중간 정도의 배전 상태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50g에 16,000원 정도 하니까 일반적으로 로스팅 카페에서 100g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한다고 봤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닌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조는 미국에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이 스타벅스 커피는 미국의 대형 로스팅 되어지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베스트 비포라고 돼서 2021년 8월 2일까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다시 돌리면 작년 8월경 정도에 로스팅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로스팅 된 지 대략 한 6개월 이상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문제는 미디엄 로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상당히 강배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기재 내용을 보면 그런데 마셔보면 그냥 씁쓸한 스타벅스 커피 맛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트에서 사시거나 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셨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원두를 써도 싱글 오리진 상태로 핸드드립을 할 경우에는 좋은 맛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맛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울과 타이머를 준비했고요. 서버와 그 위에 드리퍼, 그 다음에 종이 필터를 올렸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로 일반적으로 하는 린싱이라고 하죠. 적셔주는 작업을 살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싱 되어진 물은 버려주고요. 자, 여기에 방금 전 스타벅스의 콜롬비아 원두를 제가 미리 분쇄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분쇄보다는 조금 더 얇은 형태, 설탕보다 조금만 더 두꺼운 정도의 형태로 하시는 것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원두의 양도 핸드드립을 할 때는 보통 20g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렇게 강배전이 되어 있거나 대용량으로 되어 있어서 맛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 10g을 맞춰 놓고 물의 온도는 보통 95도 이상을 잡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물의 온도를 좀 낮춰서 85도 정도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뜸은 약 30g 정도의 물을 부어서 30초 정도의 시간을 잡습니다. 화면에서 잠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품이 올라오는 건 거의 없죠. 자, 이렇게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상태에 30초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물을 70ml 정도를 그냥 가운데에 맞춰서 쭉 부어줍니다. 프로버 방식처럼 끊어서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쭉 물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약 30초 정도가 되어질 무렵에 50ml 정도의 물을 추가로 이렇게 쭉 부어줍니다. 총 추출 시간은 대략 2분 정도에 맞춰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커피의 분쇄도는 일반 분쇄도보다 좀 더 얇게, 커피의 용량은 일반적인 핸드드립의 20g이 아닌 10g, 물의 온도는 95도가 아니라 85도 미만으로 낮춰주십니다. 뜸들이기는 동일한 뜸들이기를 하시되 물의 양을 두 번에 걸쳐서 70ml, 50ml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 기존의 강배전에 있는 강하고 쓴맛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숨겨져 있는 맛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출되어 있는 커피를 커피 잔에다 넣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가 추출되어지고 나면 그냥 드셔도 되지만 물을 대략 저는 30ml 정도를 더 부어줘서 살짝 희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든 커피를 이제 드시면 됩니다. 일반 드립 방식으로 내린 것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요. 그리고 이 콜롬비아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살짝 향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써도 일반 로스팅 카페에서 좋은 원두를 쓰시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먹게 된다 라고 할 때는요, 아이스 커피로 드시거나 우유를 넣어서 라떼로 드신다면 스타벅스 원두도 나름 괜찮게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커피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다 선생이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